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올해 만 65세 도래되어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시게 될 1959년생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궁금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동영상에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내용은 기존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령자분들에게 지급해주는 연금입니다. 2023년에는 1958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했고요. 2024년에는 1959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53만 5,680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요,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실수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탈락 사례를 보겠습니다. 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계시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나 받고 있는 중이라도 무조건 탈락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사소한 실수로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11가지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고급 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일 때인데요. 여기에도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소유 시에도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연식이 10년 이상,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한 대까지 소유해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면 기초연금 선정 시에 무조건 탈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급 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차량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보아서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도 고급 자동차 판단 시에는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액에 포함이 되고 취득세 등록세는 차량 가액에 포함이 안 됩니다. 또한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은 현재의 잔존가액,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차량 가액을 반영하는데요. 평가 우선순위는 1순위는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 가액, 2순위는 지방세법 시가 표준액 등으로 반영을 합니다. 리스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받아서 보증 금액을 일반 재산으로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고급 자동차를 꼭 이용해야 되는 경우라면 리스 자동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자동차 2대의 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 개별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 4천만원 미만이라면 고급 자동차가 아니고 차량 가액만큼 일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공동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례는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초보 운전자이고 부모님은 무사고 경력이 긴 경우에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무사고 경력이 긴 부모님과 함께 등록함으로써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현재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게 될 예정이라면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공동 소유라 할지라도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됩니다. 그리고 매우 주의할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부모님의 차량 가액 지분율이 아주 적게 몇 %밖에 안 되더라도 그 지분율만큼만 기초연금 대상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 명의 지분율이 단지 1%만 들어가 있어도 차량 가액 전체 100%를 대상으로 부모님 소득 인정액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두 번째,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고급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탈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급 회원권의 종류는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고급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고급 회원권 전체를 월 소득으로 보아서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전에 별 생각 없이 구입해둔 콘도 회원권 가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1,000만 원 전체가 월 소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만큼 이러한 콘도 회원권 등 고급 회원권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처분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만약 팔리지 않거나 처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종종 기초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기고 본인 재산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과연 증여를 한 부모님의 재산이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결과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초연금법에서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계속 부모님의 재산으로 환산하여 인정합니다. 증여한 재산은 매월 기간마다 2024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35만 7,329원, 부부 가구는 월 286만 4,957원, 이만큼만 증여 재산에서 차감하고 부모님 재산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은 부모님 재산에서 전액 공제를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증여한 재산 1억 원이 부모 재산에서 전액 공제되려면 단독 가구는 1억 원 나누기 월 235만 원 하면 43개월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3년 7개월 이후에 1억 원 전액이 소멸된다는 뜻이고요. 부부 2인 가구는 1억 원 나누기 월 286만 원 하면 35개월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2년 11개월 이후에 1억 원 전액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사전 증여한 1억 원을 부모 재산에서 전액 공제받으려면 약 3 내지 4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만약 증여 금액이 3억 원이라고 한다면 약 10년은 지나야 부모 재산에서 전액 공제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만큼 혹시라도 이런 방법으로 증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신청인의 금융재산은 신청 전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소득 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초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기초연금 신청하기 바로 전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녀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재산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대로 부모님의 재산으로 모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만큼 이러한 방법도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서 살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종종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본인 명의 집은 없고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서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의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재산은 없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집에서 살면 공짜로 살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자녀의 집에서 공짜로 살게 되면 집값의 연 0.78%를 연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의 명으로 된 6억 원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월 39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고요. 자녀의 명으로 된 10억 원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월 65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무료 임차 소득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유의할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개인 사업자 명의를 자녀와 공동 명의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개인 사업자 명의를 낼 때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모와 공동 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업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부모님의 소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기초연금이 일정 부분 삭감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하위 70% 기준에서 탈락됨으로써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빌려서 활용하는 경우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저축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 명의 통장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통하여 이자 소득의 세금 연 15.4%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 명의 통장의 금융재산은 바로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해외 연속 60일 이상 장기 체류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해외 연속 60일 이상 장기 체류 사례를 보겠습니다. 국외 체류 기간이 연속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59일씩 여러 번 반복하여 해외 체류하는 것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국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신청하시면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국적 포기 시에도 수령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적 회복 시에는 다시 재신청하시면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아홉 번째는 질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에서 탈락될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비 수급을 하시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행법에서 형식적으로는 신청을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본공제 없이 그 금액 100%가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수급자분들이 추가 혜택으로 받고 있는 의료급여 등의 수급 자격에서 탈락되는 등 기초수급자의 추가 혜택까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0번은 질문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에서 탈락될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직역연금의 종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 대상과 특례 대상을 두고 있으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번호 1355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번은 질문 세 번째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알아서 지급해 줄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기초연금은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 연령 만 65세에 도달하면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초연금은 꼭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 65세가 넘는 분 중에 신청하지 않은 분은 즉시 무조건 신규 신청을 해보시고요. 신청 후 탈락된 분 중에 소득, 재산의 변동이 생기신 분들은 즉시 재신청하여 재심사를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신청을 미리 포기하는 주된 사례 및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개인 사업자라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국민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많아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미리 포기하는 주된 사례가 되는데요. 아래 3번에서 9번까지 내용도 정지 화면으로 살펴보시고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신청 방법입니다.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방문상담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4년 기초연금 제도 개요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종류와 감액 금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제도 개요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령자분들에게 지급해주는 연금입니다. 2023년은 1958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했고요. 2024년에는 1959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53만 5,680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및 지급금액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수준 하위 70% 이하에게 소득 선정 기준액은 월 213만원, 지급금액은 최대 월 33만 4,810원까지입니다. 부부 가구는 소득 수준 하위 70% 이하에게 소득 선정 기준액은 월 340만 8천원, 지급금액은 최대 월 53만 5,680원까지입니다. 여기에서의 지급 대상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버는 수입을 말하고요.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 합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서는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타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연금은 감액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기준연금액에서 감액을 한 후에 산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도 누구나 다 전액인 약 33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약 33만 원이고 최소 금액은 33만 원의 10%인 3만 3천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제도에서 적용하는 감액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종류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종류는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두 번째, 부부 감액 제도, 세 번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하기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국민연금이 월 50만 2,210원 초과시부터 감액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에 부부 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 플러스 소득 인정액이 소득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분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감액 제도는 이와 같이 1번, 2번, 3번 순으로 세 가지를 모두 다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청자님들께서는 참고하셔 작은 실수로 못 받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기초연금 제도 개요 및 탈락되는 경우의 사례별 설명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